조선 별난사 대원군이 고종을 패출하려고 했던 2차 이준용 옹립 사건. 1894년 7월 17일 군국기무처가 이준용을 군국기무처 의원에 임명할 것을 고종에게 건의하였지만 이준용의 권력 확대를 우려하던 고종은 단호히 거절했고 대원군은 내무대신 서리의 임명에 내정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대원군파가 농민군을 상경시키고 청국군을 끌어들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개화파를 제거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은 당초 이준용, 이태용, 박준양의 시국대처 논의 속에서 윤곽이 짜여졌습니다. 당시 박준양은 이준용에게 관직을 쉬고 외국으로 나가 10년 동안 견문을 넓혀 명망을 얻은 이후에 돌아올 것을 권했습니다. 그동안 고종은 노쇠하고 왕세자도 큰 덕이 없으니 외국 명망과 국내의 관심은 자연히 이준용에게 쏠리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권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용은 큰일을 도모할 경우에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동학군이 대원군을 받들겠다며 봉기하고 있는 지금 일본 군대가 움직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제안을 이준용은 대원군에게 알렸고 대원군은 이태용의 안을 지지해 박동진과 박세강에게 수십만 대중을 규합해 속히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준용도 사람을 규합하고 물자를 동원했고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항로, 최익현 계열의 인사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고 양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성리학자들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한편 이준용은 동학군에 사람을 보내 연결을 시도했으며 이후 미국인 법률 고문인 그레이트 하우스 및 르장드르와 접촉해 반일 친위대의 편성을 도모했습니다. 한편 대원군의 후원하에 밀사를 지방으로 파견해 호남 지방의 유생과 동학 농민군, 평양부에 주둔 중인 청나라 군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원군파의 중심이었던 이준용은 관직을 통의사로 옮겨 병권을 장악 병력 사용에 대비하고 다수의 장정들을 대궐 내에 은닉해 농민군과도 내일 상응에 거사하려고 했습니다. 농민군이 금강에 이르러 그 기세가 놀랄만하면 이준용은 이들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일으켜 한성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890년대 초반 전봉주는 한때 운현궁에서 흥선대원군의 문객 생활을 한 바 이준용은 이런 인연으로 전봉준 등과 연결을 시도하며 동학 농민군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원군과 이준용의 계획은 농민군이 제기하면 토벌을 핑계로 군사를 일으켜 개화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준용이 이끄는 통이병 영대로 왕실을 장악하고 한편으로는 하수인들을 지휘해 김웅집, 조희연, 김가진 등을 죽이고 정부를 전복해 고종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왕비와 태자를 폐해 이준용을 왕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올라온 대중을 한편은 서울 근방에 배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로 들여보내 종로에 도회시켜 만인소청을 설치하고 서찰을 정부에 투여해 각국 공관에 조회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파의 사람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구성해 박준양을 영의정에 이태용과 김모를 각각 좌의정, 우의정에 앉히려고 했으며 고은정을 충청감사나 영남감사에 고종주를 전라감사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준용과 기타 친대원군파 인사들의 음모는 일본 공사관의 첩보망에 포착되어 1894년 9월 상순 허역, 이병휘 등에 의해 대원군과 이준용의 음모가 탄로나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대원군은 개화파인 경무사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하고 개화파 암살을 고종주, 김국선 등에게 담당시켰으며 이후 이준용은 고종주, 김국선 등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고종주는 1895년 당시 46세로 현릉참봉을 역임했고 운현궁의 왕래에 이재면과는 친했는데 이준용은 고종주가 호남에 거주하고 있어 호남에 가서 농민군을 불러올 것을 자주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용이 동학 농민운동의 농민군과도 내통을 시도한 정보를 일본 측에서도 입수했고 일본 측은 이준용을 불러 반일 행위를 했는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1894년 10월 중순 이후 일본 측은 흥선대원군과 이준용이 항해활동을 전개한 증거들을 갖고 공직 사퇴를 요구했는데 조선 정부는 고종이 평양의 청장들에게 보낸 밀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축출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 공사에게 자신이 추진한 항일운동에 대해 사과하고 이준용도 동학 지도부와 연대하려던 사실을 완곡하게 인정했는데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10월 이후 조용히 지냈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유람과 일본 망명. 이준용은 1897년 8월 일본 도쿄를 떠나 배편으로 영국 런던에 도착했고 이후 유럽 유람길에 올라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물을 시찰한 뒤 유럽 각지를 유람하고 1899년 1월에 돌아와 일본 지바현에서 한거했습니다. 1898년 안경수의 쿠데타 사건에 연루되어 망령 상태로 귀국하지 못하다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양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자 돌아왔습니다. 명성황후도 죽었으므로 이준용은 조기에 귀국하려 했으나 고종 등의 반대로 실패했고 1898년 할머니 여응부 대부인의 사망을 계기로 귀국하려 했지만 조정이 거절, 귀국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흥친왕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야심을 단념하고 조용히 지낼 것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그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할아버지 흥선대원군도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그는 일본으로 들어온 서구의 문물을 견학 견습했는데 그는 의학과 해부학, 자동차 등의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기독교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준용을 제거할 자객들을 파견했고 이준용은 조선인 자객들을 피해 수시로 거처를 바꿔가며 은신했으며 일본 정부 측의 정치 망명객 신청과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망명 직후부터 귀인 엄씨의 빈 책봉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고종은 명성황후의 빈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엄상궁을 황후로 격상시키려 시도하지만 이준용은 망명한인들에게 이를 알리며 반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낮은 엄상궁을 왕후로 삼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엄상궁의 왕후 책봉을 반대할 것을 결의했고 이 의사를 담아 국내부 대신 이재순에게 충고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준용은 아버지 흥친왕에게 서한을 보내 엄상궁 같은 미천한 소생이 국왕의 총애를 기화로 간신배들이 왕비로 책봉하려 기도하고 있으니 왕실 관계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준용이 엄상궁의 왕비 책봉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것은 엄상궁이 자신의 아들 황자 이은의 권력 승계를 위해 일본에 망명 중인 이준용과 이강 등을 극력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엄상궁과 그의 측근들은 고종에게 이준용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고했고 명성황후의 암살에 이준용이 개입되었다고 확신하던 고종은 이준용 제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정치 망명객이라는 이유로 이준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고종은 밀지를 내려 자객들을 일본 도쿄로 파견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이준용 역시 양돼지라는 별명과 달리 거구에 비교해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였고 무예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자객을 따돌리고 숨는 데 성공했고 고종의 이준용 제거 계획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대원군이 고종을 패출하려고 했던 2차 이준용 옹립 사건이었습니다.